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넬슨 만델라 일부 검은 왕조. 넬슨 만델라는 1918년 7월 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움타타 지역의 움베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 만델라의 이름은 롤리 흘라흘라였습니다. 롤리 흘라흘라는 나뭇가지를 잡아당긴다는 뜻으로 말썽꾸러기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델라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내가 1등이다! 거기서 롤리 흘라흘라! 누구야? 이 말썽꾸러기 아직도 놀고 있니? 아버지! 추장님! 너희도 어서 집으로 가거라. 늦은 시간이다. 네, 추장님. 안녕히 계세요. 응? 왜 그렇게 보느냐? 아버지가 멋져서요. 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잖아요. 너도 잘하면 존경을 받게 될 거다. 우리는 왕족이니까 말이다. 왕족이요? 그래. 우리 가문은 코사 왕족이란다. 너도 크면 한 부족을 맡는 추장이 될 거야. 정말요? 전 추장이 되면 아버지처럼 마을 사람들을 잘 이끌 거예요. 그래? 어떻게 말이냐? 그건 아직... 봐라, 롤리 흘라흘라. 이 자연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대지와 함께, 동물과 함께 어우러져 숨쉬고 있단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곧 알게 될 게다. 자연을 존중하고 이 땅을 파괴하지 않는 한 대자연 아래 우리는 모두 한 형제라는 것을 말이다. 만델라의 아버지는 템부족의 추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늠름하고 멋진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평화로운 움베조 마을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여기 추장 어디 있어? 당장 나오지 못해? 어디 숨었어? 무슨 일이요? 너였군. 치안 판사의 명령을 거부한 놈이 말이야. 주민 중 한 명이 황소를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오셨군요. 그건 부족 회의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이 검둥아, 그건 재판관이 결정할 일이야. 넌 그냥 우리의 명령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돼. 사과하세요! 뭐라고? 아버지는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태도는 용서할 수 없어요. 뭐? 황족? 사과하세요!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추장이시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 검둥이가 왕족이란 말이지? 그래요. 그랬군. 왕족이었구나. 아버지! 검은 왕족은 하얀 거지보다 못해. 아들에게 그건 안 가르쳐줬나? 아버지! 가만히 있거라. 잘 들어. 검둥이 왕족. 지금부터 추장으로서 너의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너의 재산도 집이도 전부. 알아들었지? 이게 이 나라의 법이야. 검둥이. 아버지, 왜 이대로 물러서는 거예요? 왜요? 롤리 흘라흘라, 들어가자. 지금 가장 괴로운 건 아버지야. 아버지? 별일 없을 테니 걱정 말아라. 치안 판사에게 가봐야겠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란 아버지의 말과는 달리 만델란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지위를 잃은 만델란의 가족은 결국 쿠누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금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습니다. 말썽꾸러기란 이름답게 쾌활하고 낙천적인 성격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엉덩이가 아프지 않아. 소젖은 이렇게 짜는 거야. 이야, 대단한데? 꽤 영리한 아이로군. 계십니까? 누구세요? 부인, 저는 학교 선생인데 롤리 흘라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머, 그 애가 또 말썽을 피웠나요? 아닙니다. 곁에서 지켜보니 꽤 영리한 아이 같아서요.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 네, 롤리 흘라흘라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보냅시다. 공부를 하면 아이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당신 몸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오늘 처음 학교에 나온 사람이 있지? 롤리 흘라흘라? 네, 이름이 너무 길구나. 부르기 쉽게 영국식 이름을 지어주마. 네 이름은 지금부터 넬슨이다. 알겠니? 네. 자, 그럼 역사를 배워볼까? 영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했을 때 이 땅에는 문명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지. 모두들 벌거벗고 미개하게 살고 있었단다. 영국인들은 이 땅에 문명을 전파하고 학교를 세워 원주민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받게 했어. 이 학교도 그런 혜택 중 하나야. 그러니 항상 영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모두 영국인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네, 선생님. 만델라는 넬슨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넬슨, 일어나. 어서. 무슨 일이에요? 네 아버지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넬슨, 부디 훌륭한 사람이 되길. 여보,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꼭 우리 부족을 되찾을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만델라를 이웃마을의 추장인 용긴타바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용긴타바는 만델라 아버지의 도움으로 추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만델라를 기쁘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렴. 기다리고 있었다, 넬슨. 네 아버지가 훌륭한 추장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 내가 이 부족을 이끌게 되기까지도 네 아버지의 도움이 컸단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 싶구나. 네, 우린 한 가족이다. 이제부터 날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아들 저스티스와도 형제로 지내고 말이다. 감사합니다. 대자연 아래 모두는 한 형제지. 서로 돕는 건 당연하단다, 넬슨. 자연을 존중하고 이 땅을 파괴하지 않는 한 대자연 아래 우리는 모두 한 형제다. 만델라가 용긴타바와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에 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족회의 구경하려고? 중요한 일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 올해는 가뭄 때문에 곡식 수확량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건 주장이 미리 대비했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먼저 추장의 차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농부가 추장에게 저렇게 말해도 돼? 넬슨, 아버지 말씀 잊었어? 대자연 아래 우리는 모두 한 형제야. 지위와 상관없이 말이야. 그래도 추장이잖아. 모두 똑같다니까. 추장이든 농부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용긴타바의 부족회의에서 지위와 신분의 차별은 없었습니다.
만델라는 완벽하게 평등한 이 부족회의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에 다시 부족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넬슨, 여기서 뭐하니? 부족회의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아, 졸려서 혼났네. 그래, 궁금증은 좀 풀렸니? 네. 그런데 왜 오늘 결론을 내지 않으셨어요? 왜라니? 최종 결론에서 한 명이 반대했지 않느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찬성했잖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반대하는 결론을 낼 수는 없지. 그러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쩌죠? 그땐 다시 부족회의를 열어 토론하면 된단다. 참, 조이 어르신. 무슨 일이지요? 넬슨, 이분은 우리 왕가의 조언자이신 조이 어르신이다. 아주 현명한 분이시지. 어르신, 이 아이는 얼마 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게 된 넬슨입니다. 반갑구나, 넬슨. 네, 어르신. 넬슨은 가들라의 아들이에요. 왕가의 조언자이자 템 부족의 주장이었던. 아,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파면시켰던 젊은 주장 말이로군. 아버지를 아세요? 잘 알지. 용맹한 우리 선조가 다시 태어났다면 네 아버지 같았을 거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 사자와 싸우고 전쟁 속에서 부족을 지켰던 용맹한 전사들의 이야기 말이다. 들어볼 테냐? 만델라는 밤늦도록 아프리카의 역사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만델라의 가슴속엔 부족에 대한 자긍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만델라는 용긴타바의 후원 아래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만델라는 어느덧 16살이 되었습니다. 넬슨, 드디어 네가 성인이 되는구나. 전 아직 믿기지도 않는걸요.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너도 부족회의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리고 장차 왕의 조언자가 될 공부도 시작할 거다. 넬슨, 성인식 연설을 시작한대. 어서 가보거라. 벌써 다들 모였네.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 되었다. 하지만 너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수 없다. 왜냐? 우리는 백인들에게 정복당한 노예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영웅이 일구어온 터전은 그들이 빼앗았다. 백인의 땅에서 너희의 미래는 없어. 뭐라고? 자유와 독립이 없는 이 땅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백인들의 뒤치다거릴 뿐이야. 우리의 미래가 없다니. 저게 무슨 말이야? 가슴속에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면 지금 버려라. 성인식 연설을 한 추장 말이야. 축제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렸어. 백인 욕을 해서? 하지만 네 아버지를 파면한 것도 백인이었잖아. 그렇다고 모든 백인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 그건 그 사람이 나빴을 뿐이야. 학교에서 배웠잖아.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 건 백인들 덕분이야. 그런 점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 하긴 이 양복이나 구두만 봐도 백인들의 덕을 본 것 같아. 좋은 날이었는데 완전히 망쳤어. 그냥 모두 사이좋게 지내면 될 걸 가지고. 저 아이들을 보게나 아직 꿈이 있고 창창한 앞날을 둔 젊은이들이야. 아까는 꼭 그런 말을 해야 했나? 뒤늦게 좌절하는 것보다는 미리 현실을 아는 게 나아요. 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넬슨 만델라 2부 학교에 가다.
성인식을 치른 후 본격적으로 왕의 조언자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만델라가 입학한 곳은 힐드타운 기숙학교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백인들이 세운 학교구나. 고향 사람들도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봐, 검둥이. 신입생인가? 네? 네? 그렇습니다. 날 따라와라. 기숙사에서 입을 옷과 신발이다. 네, 고맙습니다. 기상 시간은 6시, 식사 시간은 6시 40분부터다. 취침은 밤 9시 30분이야. 수업은 내일부터. 기숙사로 올라가. 네! 늦었다! 벌써 아침 식사 줄이 저렇게 많이. 거기 뭐야? 죄송합니다. 신입생, 이쪽으로 나와 엎드려. 똑바로 돼! 열 빠진 검둥이! 아프지 않아? 식당에서 맞은 거 말이야. 괜찮아. 내가 늦어서 그런 건데 뭘. 그런데 강당에는 왜 모이는 거야? 웰링턴 교장에 조회가 있어. 매일 하니까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위대한 귀족이자 워털로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웰링턴 공작의 후손이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보기 힘든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 내가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여기 남아프리카까지 온 것이다. 너희는 항상 이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너희도 교육을 받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 항상 영국에 충성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와, 정말 훌륭한 분인가 봐. 아직 뭘 모르는군. 만약 영국인들이 아니었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직도 짐승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맞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발달된 백인들의 문명을 알려줘야지. 참, 넬슨, 네. 너 고사왕족이라지? 반장이 되는 건 어떠냐? 규율을 어기는 학생들을 관찰했다가 보고하는 것이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왜 반장이 되겠다고 한 거야? 반장은 학생들을 감시하다가 선생님들한테 보고하는 놈들이야. 말하자면 백인들의 끈어풀이지. 백인들이 왜 나빠? 이 학교만 봐도 우리 부족 사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멋진걸? 그래. 그럼 백인들한테 아첨이나 하고 살아. 넌 아무것도 몰라. 뭐라고? 모든 학생은 강당으로 모여라. 모든 학생은 강당으로 모여라. 뭐지? 대체 누가 오는데 이렇게 소란이야?
뭐야, 저 복장은? 모두 잘 들어라.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의 가사를 쓴 움카이 시인의 특별 연설이 있겠다. 나는 오늘 자랑스러운 아프리카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인들은 위대한 문명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대자연 아래 모든 부족들은 형제가 되어 살았죠. 자연과 하나가 되었고 대지를 누비는 동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 뿜는 무기를 들고 온 하얀 피부의 사람들이 우리의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뭐? 저런?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원래 문명이 없었다고요. 자신들은 흑인들에게 문명을 전수하는 고마운 사람들이라며 우리의 터전을 파괴하고 시멘트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조화롭게 살아가던 동물들을 쏴 죽이기도 했죠. 그만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아끼지 않는 외국인들이 이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후 시리즈 넬슨 만델라 3부 대학생이 된 만델라 1940년 21살이 된 만델라는 흑인 대학인 포트헤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안녕, 난 폴 마하바네야. 너 코사왕족인 넬슨 맞지? 맞아. 그런데 무슨 일이야? 너 ANC에 가입하지 않을래? 거기가 뭐 하는 곳인데? 아프리카 민족회의. 인종평등을 위해 평화적 시위를 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리는 모임이야. 꼭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지? 그래, 강요하는 건 아니야. 거기서 감독이! 너 저 자식이랑 아는 사이야? 아니요. 오늘 처음 본 친구예요. 만델라는 흑인을 위한 운동을 하는 학생들과는 달리 학업에만 충실했습니다. 만델라가 수업 시간에 필요한 책을 사러 거리에 나선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 좀 사려고 했더니 온통 백인 전용 가게네. 넬슨, 책 사러 나왔어? 너는? 경찰에 잡힐 줄 알았지? 내가 좀 빠르거든. 흑인이 책을 사려면 뒷골목으로 가야 해. 내가 데려다 줄게. 뒷골목? 어이, 거기 검둥이 둘! 우체국에 가서 우표 좀 사오너라. 뭐해? 어서 춥지 않고. 난 백인의 심부름 따윈 하지 않아. 뭐가 어째? 내가 누군지 아느냐? 글쎄,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잘난 줄 아는 백인 중 하나겠지. 가자, 넬슨. 그래. 기놈들. 찾으셨습니까, 교수님? 넬슨, 어제 서점에 간 일이 있지? 예, 교수님. 질이 아주 나쁜 친구와 같이 있었다더구나. 폴 마하바네라는 녀석 말이야. 나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백인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해서. 저런, 벌써 폴에게 물이 들었군. 폴은 ANC에 가입한 불량 학생일세. 자넨 모범적인 코사왕족이지 않나? 그런 친구와 어울리지 말게. 그리고 말이야. 백인이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네. 시켜준다는 것, 그 자체가 백인한테 인정받... 는다는 게 아닌가? 인정? 흑인에겐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러니까 자넨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네. 참, 얼마 후에 학생회 선거 있는 거 알지? 지금처럼 내 말만 잘 듣고 조용히 있어준다면 자네를 학생회장으로 추천하겠네. 그래? 흑인들은 백인들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단 말이지? 그 생각을 모조리 바꿔주겠어.
선거 안 하기 운동에 동참할 사람. 무슨 소리야? 선거를 안 해? 지금 학생회는 대학에서 시키는 일만 하잖아. 학생들의 의견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를 위한 학생회가 아닌 학생을 위한 학생회를 만들자 이 말이지? 쉽게 바꿀 수 있을까? 한번 해보는 거야. 학생회 선거를 거부해서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자. 난 찬성이야. 학생회는 더 이상 백인 교수들의 꼭두가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회 선거는 연기되어야 합니다. 학생회의 권한을 보장하라. 우린 더 이상 백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이 검둥이 놈들 모두 체포해. 이쪽이야, 빨리. 이런, 반대쪽에서도 경찰들이 몰려올 줄이야. 저 검둥이 놈들 다 잡아! 이 검둥이들 어디서 감히! 넬슨, 네가 감히 폴과 함께 다니다니 물든 건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한 겁니다. 더 이상 백인 교수들이 시키는 대로 학생회를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군. 이봐, 흑인들은 멍청하고 미개해.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난 너를 선량하고 말 잘 듣는 흑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선량한 학생들을 선동하는 고약한 녀석이었어. 넌 퇴학이다. 교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 학교에서 퇴학당한 만델라는 어쩔 수 없이 용긴타바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퇴학이라니?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할 수 없지. 그럼 이렇게 하자. 난 이제 늙고 지쳤다. 내 자리를 물려받을 누군가가 필요해. 그래서 네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에게 마을을 하나 맡기겠다. 우리 부족의 좋은 자가 되어 곁에 있어다오. 전 아직 어려요.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널 결혼시킬 작정이야. 네? 이미 신부도 다 정해놨다. 전 아직...
죄송합니다. 이대로 고향에 남기엔 전 아직 너무 젊어요. 절 친아들처럼 키워주시는 은혜 언젠가는 보답할게요. 부디 건강하세요. 용긴타바의 마을에서 나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인 요하네스버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델라는 광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넬슨 만델라 4부 요하네스버그에서 만델라는 광산에서 일하던 중 요하네스버그에서 성공한 흑인 윌터 시즐루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부동산 일을 하는 윌터를 찾아갔습니다. 윌터 시슬루라는 분을 뵈러 왔는데요. 아, 이쪽으로 오게. 그런데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윌터 씨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저 법 공부를 하고 싶어서요. 법을? 흑인이 말인가? 왜?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 흑인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법을 알면 흑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야, 멋진 청년이군. 자네 같은 흑인이 많아야 하는데 말이야. 내가 소개시켜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한번 일해볼 텐가?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윌터가 소개한 곳은 비트킨, 시달스키와 에일델만 법률사무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요하네스버그에서 비교적 큰 법률회사에 속했습니다. 만델라는 법률사무소에서 서류 정리, 차 나르기, 쓰레기 버리기 등 잡다한 일을 맡아 했습니다. 넬슨, 이거 좀 버려. 넬슨, 커피 한 잔 타와. 신입! 빨리빨리 안 움직여! 네, 갑니다. 가요. 에이바, 첫날이라 힘들지. 점심이나 먹자고. 네, 안에 들어가서 먹죠. 여기서 먹기엔 불편하잖아요. 흑인은 사무실 안에서 뭘 먹으면 안 돼. 예? 흑인의 식당은 화장실이야. 가서 물이나 가져와. 에바 감독이, 그건 네가 쓰는 게 아니야. 네? 다 같이 쓰는 게 아닙니까? 흑인들이 쓰는 차자는 저쪽에 있어. 혹시 저 파리가 꼬여있는 컵말인가요?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먹어야 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적응해. 이해하려고 할 것도 없어. 제가 변호사가 된다면요? 그래도 이런 대접을 받을까요? 자네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가 차별받는 건 못 배워서가 아니라 피부가 검기 때문이거든. 피부가 검기 때문에? 어느 날 만델라는 법률사무소의 심부름으로 도서관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봐 감독이! 이 버스는 백인 전용이야. 흑인 버스는 다음에 온다고.
이게 흑인 전용 버스인가? 맙소사, 버스 위에도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 도서관에 도착한 만델라는 필요한 책을 찾기 위해 열람실에 들어갔습니다. 감독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책을 좀 보려고요. 감독이는 의자에 앉으면 안 돼. 생각해봐. 어떤 백인이 검둥이가 앉은 의자에 앉으려 하겠어? 재수없게. 뭐라고요? 뭐야 그 표정은? 반항하는 거야? 쫓겨나고 싶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인종차별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만델라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윌터 씨, 여긴 무슨 일이세요? 넬슨, 소식 들었나? 버스비를 25%나 인상한다는 발표가 났어. 25%요? 그래, 앞으로 흑인들은 월급의 상당수를 버스비로 내게 될지도 몰라. 저는 지금도 버스비가 없어서 10km나 되는 거리를 매일 걸어 다니는걸요. 맞아. 흑인에게는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정말 가혹한 일이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버스비 인상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버스를 타지 않는 운동을 벌이는 거야. 자네도 함께 하겠나?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야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버스비 인상 철회하라! 비싼 요금을 지불할 바에 차라리 걷겠다! 진압해! 망할 검둥이들! 살려줘! 모두 팔짱 껴! 흩어지지 말고 팔짱을 껴요! 버스비 인상 철회하라! 흑인의 삶을 보장하라! 흑인들이 시위를 벌이자 정부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러다가 흑인 폭동이 날 것 같습니다. 흑인들의 시위가 파업으로 이어지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어쩔 수 없죠. 버스비 인상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죠. 흑인들은 들어라. 너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 버스비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모두 해산하라. 넬슨! 우리가 해냈어! 해냈어! 버스비 인상 시위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흑인들이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은 만델라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넬슨 만델라 5부 흑인 해방운동. 만델라는 ANC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ANC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백인 정부에 흑인의 권리를 알렸습니다. 오늘 새 친구를 데리고 왔네. 안녕하십니까? 누군가 했더니 넬슨이잖아. 저를 아십니까? 포트웨어 대학에서 학생회 선거 거부 운동을 했던 녀석 맞지? 나도 그 대학에 있었어. 난 올리버 탐보. 그래? 반가워. 이제 봤더니 넬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군. 처음 만난 동지들에게 인사말이라도 하게. 네, 그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흑인들이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 ANC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잘 왔어! 환영하네! 그런데 ANC는 흑인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ANC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흑인 인권 운동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넬슨, 우리는 비폭력 사상을 지켜왔기 때문에 많은 흑인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어. 이제 와서 방향을 바꾸면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건 어떨까요? ANC 안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조직? 네. 행동하는 젊은 흑인들이 참여하는 청년 연맹 말입니다. 1944년 만델라는 ANC 안에 청년연맹을 만들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의 중심점이 되고자 했던 ANC의 정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흑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델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법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52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마침내 친구 올리버 탐보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차렸습니다. 흑인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델라, 네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다니. 드디어 꿈을 이뤘어. 이제 흑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 만델라가 낸 법률사무소는 흑인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어 백인들에게 억압받으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흑인들에게 흑인 변호사는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은 흑인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둥이 주제에 무슨 자유고 권리야? 변호사라니 인정할 수 없어. 가만둬선 안 된다고. 뭐야? 백인들의 테러다! 모두 도망가! 백인들은 흑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만델라를 향한 백인들의 위협은 심해졌습니다. 넬슨, 아무래도 이사해야겠어. 여기서 나갈 수나 있을까? 그래서 법률사무소는 아예 박살나버렸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흑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요. 큰일이야. 갈수록 흑인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어. 참, 흑인 교육법이 통과된 건 알고 있나? 들었어요. 이제 흑인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야. 인도인이나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도 심해졌어. 완전히 백인 세상이 된 거지. 사회 곳곳에서 아파르트 헤이트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 차별을 법으로 보장하는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는 분리란 뜻으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백인 정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을 4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이 흑인이었습니다. 백인이 1등급, 백인 피가 섞인 혼혈은 2등급, 아시아인은 3등급, 너희 흑인들은 4등급. 가장 하찮은 것들이지. 백인들은 최하 등급인 흑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흑인들만 사는 지역을 만들어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흑인들은 국토의 10% 남짓한 공간에서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인은 흑인 전용 교육을 받았고 가질 수 있는 직업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인은 정치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은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좋은 기회예요. 흑인뿐만 아니라 차별받는 다른 인종도 우리의 모임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요. 그래, 모든 유색 인종들이 힘을 합쳐 백인들에게 우리의 뜻을 보여주는 거야. 좋은 방법이 있나? 파업이에요. 파업? 흑인들이 일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경제는 돌아가지 않아요. 모든 흑인들이 일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백인들이 꼼짝 못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일단 민족 지도자들을 모으자. 만델라의 지휘 아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유색 인종들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정부는 인종차별 정책을 강화하고 우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백인들의 노예가 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헌장을 낭독하고 백인 정부를 향한 시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헌장.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와 전 세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선포한다. 국민은 백인, 흑인,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인종으로 나누어 차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피부색에 관계없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질 것, 토지와 재산을 재분배할 것, 인종차별 없이 법률상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 근로, 주택, 평화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질 것. 우리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하며 자유헌장을 채택한다. 자유헌장 만세! 흑인과 백인은 똑같은 국민이다! 만델라가 주창한 ANC의 자유헌장이 알려지자 사회 곳곳의 흑인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빨리 일하지 못해! 때리지 마시오. 우리도 인간이요. 뭐가 어째? 정신을 못 차렸군. 우리도 똑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이다!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이게 뭐지? 만델라는 백인들에게 흑인들의 생각을 알릴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착한 지 30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망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알지? 오늘이 백인들의 축제라는 거. 이 땅에 백인이 발을 들인 지 300년이 된 기념 행사라지? 그런 게 기념할 일이야?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자고. 아이, 감독이! 여긴 너희가 들어오지 못하는 길이야! 썩 꺼지지 못해! 이 미친 검둥이들아! 이 버스는 백인 전용이야! 검둥이들을 체포해! 어서! 날 잡아가도 흑인들을 막을 순 없을 거야. 흑인들은 만델라가 체포된 후에도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어느새 만델라의 정신이 흑인들에게 전파되어 그들 스스로 행동해야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 정책 철폐하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만델라의 자유헌장으로 시작된 흑인들의 시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의 시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흑인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 몇 가지만 허락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흑인들에게 우리가 지는 건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뭡니까? 어서 말해보세요. 시위대들에게 총을 쏘는 겁니다. 그럼 무서워서라도 흩어지겠죠. 총? 그러다가 사람들이 죽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카카, 검둥이들 목숨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맞아요. 그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도일 뿐입니다. 하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죠. 그렇게 합시다. 만델라를 풀어줘라! 백인 정부 물러가라! 저건 총이잖아. 설마 우리한테 쏘겠어? 진짜 총을 쏘려나 봐. 도망쳐! 난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 샤프빌 학살. 백인 경찰들이 흑인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하여 70명이 죽고 180여 명이 부상을 당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만델라는 그가 주장한 자유헌장이 정부를 위협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만델라, 무사히 나와서 다행이야. 감옥 안에서 샤프빌 학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 그 뒤로 시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 어떻게 죄 없는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지? 돌아가서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전 결심이 섰습니다. 국민을 쏴죽이는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도 무력 투쟁을 해야 합니다. 무력 투쟁? 새로운 단체가 필요해. 내가 만들 거야.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흑인들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만델라는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무력으로 투쟁하는 민족의 창이란 단체를 결성합니다. 밀터 씨, 새로운 단체 운영을 맡아주세요. 전 외국으로 나가 이곳의 실상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겠어요. 그래, 우리의 힘만으론 부족하지. 걱정 말고 다녀오게.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해야 할 일이 있었던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만델라는 여러 나라를 돌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흑인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청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델라 씨죠. 누구십니까? 밀터 씨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이것들로 변장하세요. 고마워요. 저쪽에 버스가 있어요. 기사로 변장해서 요하네스버그로 가면 됩니다. 걸려들었군. 멈춰라! 만델라! 너인 줄 알고 있다. 순순히 나와! 이럴 수가... 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넬슨 만델라 6부 27년간의 감옥 생활. 재판장님, 만델라는 포트웨어 대학에서 학생의 선거 거부운동, 요하네스버그에서 버스 요금 인상 철폐운동을 한 적이 있는 불량한 자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헌장을 만들고 흑인의 파업과 시위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무력으로 대항하는 단체를 결성하였고 그 후에도 외국으로 나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비난하였습니다. 정부에 대항하고
전 세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욕되게 한 만델라에게 국가 반역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오. 재판장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장님, 이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백인 정부입니다. 백인만을 위한 법을 만들고 흑인을 착취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별을 만든 이 나라의 정부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모두가 평등한 민주국가가 되도록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반대로 국민도 나라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투쟁했던 것입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와 평등,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카카, 어제 만델라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다음 재판 때 최종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건 만델라의 최후 진술입니다. 만델라가 재판장에서 한 말이 언론으로 나가는 걸 막아. 이걸 보면 또 흑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예, 카카. 만델라와 같은 흑인 지도자가 나타나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긴장했습니다. 백인 인구의 8배가 넘는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목! 만델라의 최후 진술을 신문에 싣지 마시오. 말을 듣지 않으면 신문사를 없애버리겠어. 장관들께서는 만델라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카카, 만델라는 사형시켜야 합니다. 만델라 같은 흑인 지도자가 있으면 흑인들이 다시 모여 전국적인 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지금도 흑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중심엔 만델라가 있고요. 그렇다면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군. 무조건 사형을. 카카, 만델라의 최후 진술이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 뭐라고? 전 세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철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만델라의 최후 진술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은 만델라의 석방을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 유럽과 미국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비난하자 정부는 만델라의 처리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만델라를 사형시킨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델라는 어느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국민과 전 세계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만델라의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본 법정은 비고 만델라의 국가 반역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형으로 목숨을 뺏는 대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온정을 베풀겠습니다.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종신형이요? 만델라,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을게요. 만델라의 정신이여 영원하라! 만델라는 로벤 섬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은 흑인에게 가혹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이봐, 이건 입지 않겠어. 아이들이 입는 옷이잖소. 흑인을 어린애 취급하지 마시오. 뭐가 어째? 너한테 그런 선택권은 없어. 당장 입어!
거부하겠어. 이게? 뭐야? 그만하시지. 만델라를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것들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선생님. 이곳의 흑인들도 선생님을 알고 있어요. 나를 안다고요? 자유헌장을 만들고 시위를 주도하셨잖아요. 거기다 목숨을 걸고 해외로 나가 전 세계에 우리의 처지를 알리셨고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도 간수와 맞서 싸우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어. 만델라가 감옥에 있는 동안 흑인 인권 운동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국가가 힘으로 국민을 상대하면 국민도 무력으로 투쟁할 수 있다는 만델라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물러서지 마! 우린 계속 저항한다! 생활 속에서 흑인들의 의식도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으며 그 차별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이, 껌둥이. 이리 와서 쓰레기 좀 치워. 난 백인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놈이? 저항과 충돌이 계속되면서 1990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약 300만 명이 백인 정부에 의해 학살당하였습니다. 이제 검둥이들도 총을 쓰기 시작했어. 우리도 사람이야.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런 상황을 전 세계가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흑인들을 수백만 명이나 죽이다니. 이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소. 아니, 어떻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는 항공편은 잇따라 취소되었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에도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흑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만델라는 감옥 안에서 차별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은데 좀 갖다 주겠어? 뭐? 검둥이가 무슨 책이야? 넬슨, 무슨 책을 읽고 싶나? 내가 갖다 주지. 소장님! 소장님, 왜 만델라에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이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만델라가 감옥 안에서 학대받는 소문이 나면 정부는 더욱 난처해질 거야. 하지만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제가 버릇을 고쳐놓죠. 만델라, 나와! 죄수 주제 체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내일 다시 오지. 그땐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뭐야? 누가 문을 두드려? 선생님을 때리지 마!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만델라! 만델라! 이 자식들 조용히 못해! 조용히 해! 만델라! 만델라! 감옥에 갇힌 만델라는 죄수들의 지지를 받으며 백인 간수들의 차별에 맞섰습니다. 이런 만델라의 노력은 세계로 알려져 감옥 안에서 각종 인권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델라가 감옥 안에서 인권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밖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것 봐! 만델라가 또 감옥 안에서 상을 받았어!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의 차별에 맞서고 있다지? 역시 만델라야. 감옥 안에 있지만 훌륭한 정신은 꺾이지 않았어. 만델라의 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이름은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흑인들은 종종 만델라가 밖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며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얘기 들었어?
감옥 안의 만델라가 흑인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친대. 짧은 바지였던 흑인 죄수복을 긴 바지로 바꿨다던데? 단식 투쟁을 해서 흑인 죄수들의 먹을거리를 좋은 것으로 바꿨대. 감옥 안에서도 그 정도인데 밖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감옥 안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죄수들은 만델라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여 자유와 희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비록 몸은 자유롭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뜨거운 불씨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들도 예전처럼 흑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간수들은 흑인 죄수들에게 평화로운 질서를 심어주는 만델라에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곳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뭘요?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죠. 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넬슨 만델라 7부 자유 그리고 새로운 희망. 만델라가 감옥에 갇힌 지도 25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의 행정관이 만델라를 찾아왔습니다. 만델라 씨, 감옥 안에서 상을 꽤 많이 타셨더군요. 예, 감사한 일이지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같이 감옥 안에서도 많은 상을 받은 훌륭한 사람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려고 합니다. 그거 참 반가운 일이군요. 선생도 곧 석방되실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만델라! 만세! 만델라! 만델라! 1990년 2월 11일 만델라는 감옥에 갇힌 지 2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이었던 만델라는 어느새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꿈만 같군. 만델라, 대통령이 자네를 초대했다는 이야기 들었나? 예, 이번 기회에 흑인들의 권리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 전 세계의 압박이 강해서 정부도 자네 요구를 들어줄 거야. 한편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오자 그동안 권력을 누렸던 백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하겠죠. 그럼 다음 대통령은 만델라가 될 테고, 우린 다 쫓겨나고 말 거예요. 대통령 드 클레르크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만델라는 그동안 자신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을 짓누르고 있던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흑인과 유색인종을 대표하여 정부에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흑인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 중 82%는 흑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직접 대통령을 뽑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대대적인 흑인 인권운동을 벌이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아직 진심으로 인종차별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것? 흑인이 선거에 참여하면 아마도 만델라 선생이 대통령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권력을 잡은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이라면 피부색, 종교, 남녀의 구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백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형제요, 국민이니까요. 얼마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부터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합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며 그 선거에는 흑인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훌륭한 일을 해냈어. 차별이 없어진다니. 만델라 만세! 넬슨, 자네의 젊음을 바친 일이 헛되지 않았어. 윌터 씨, 우리가 해냈어요. 넬슨! 담보, 자네도 소식 들었나? 그래, 들었어. 노벨 평화상이라니. 뭐라고? 내가 노벨 평화상을? 1993년 만델라는 드 클레르크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을 폐지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대통령을 뽑는 날이 왔어. 우리에게도 투표권이 생겼다고? 1994년 4월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없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은 자유헌장을 만들고 흑인의 인권을 위해 싸우다가 27년간 옥살이를 했던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새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들의 영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선거를 하게 되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난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다니까. 난 글자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투표용지에 대통령 후보들의 사진이 붙어 있대요. 대통령은 만델라겠지? 당연하지. 흑인들의 지지를 얻은 만델라는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5월 1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넬슨 만델라. 어릴 적 저는 대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족과 함께 대지를 뛰어다니며 물과 공기를 나눠 마셨죠. 대자연 아래 모두는 한 형제였습니다. 형제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았죠. 우리는 모두가 동등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면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별받는 흑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자연 아래
모든 이들은 평등하다는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우리의 땅에서 두 번 다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탄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우리의 땅에서 두 번 다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탄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자유가 번창할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신의 은총이 있기를.